안녕하세요. 정신간호 역사를 설명하게 될 강하연입니다. 정신건강 간호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원시시대, 둘째, 고대시대, 셋째,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넷째, 17세기부터 18세기, 다섯째, 19세기부터 20세기, 여섯째, 현대 정신간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간호 발달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시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질병을 외부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힘, 예를 들어 신이나 악령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치료는 굿, 주문, 부적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료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시대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바로 고대시대의 정신간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고대시대의 이집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정신질환은 사악한 영혼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했으며 노인성 퇴행, 알코올 중독,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또한 이모텝은 인간의 재화, 질병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직접 정신질환을 관찰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고 최초로 이상행동에 관한 신체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정신적 질환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인간 기질의 사체익설을 주장하며 이 체익들이 불균형하면 질병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플라톤은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자라고 불릴 만큼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중심기관이 심장이며 지성은 뇌 및 신경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갈렌입니다. 갈렌은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익설을 체계화했으며 뇌를 3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오늘날 근대 정신의학 창시자라고 불리는 웨이어입니다.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는 정신의학이 쇠퇴하였습니다. 의료기술이 의사에서 성직자로 바뀌면서 정신간호가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실에 침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원시개념, 즉 초자연적 힘이나 악령이 원인일 것이라는 개념이 다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치료는 환자를 연기에 그을리거나 족쇄 채우기, 매질, 굶기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정신질환자를 마녀로 보아 마녀사냥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발렌시아에 최초의 정신병원이 설립됩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은 구속당하거나 격리를 당해 인간적 대우나 치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자연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생기면 최면술의 시초인 신체 자력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웨이어입니다. 웨이어는 체계적으로 귀신을 반박하여 최초로 귀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하였고 정신과 환자의 인도적, 의학적 치료를 강조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친절, 신중한 관찰,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하면서 치료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17세기, 18세기입니다. 혹시 필리핀을 아시나요? 저는 정신간호를 공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바로 필립인데요. 제가 왜 이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세기, 18세기에는 부지와 빈민층의 의료 격차가 심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기계적 숙박, 하재 사용, 안락의자, 수갑, 구속 의복이 있었지만 18세기 말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아 인도주의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드크는 요크 요양원을 설립하고 과학적 치료를 하려고 했으며 철제 수갑 사용 금지, 오락, 종교, 다과에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립 피넬입니다. 필립 피넬은 정신질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실 개방 제도를 도입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인도적 환자 해방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절과 이해로 환자를 돌보며 신선한 공기, 햇빛, 깨끗한 환경, 작업치료, 산책을 권장하면서 최초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세기, 20세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프로이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 드디어 임상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크리펠리는 정신질환을 원인, 발병 기전, 병리, 임상 증상, 경과 및 예후별로 기술하였습니다. 프로이트 인격 형성의 발달과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정신분석 요법을 연구하여 체계화했고 무의식, 자유현상, 꿈의 분석으로 정신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블로일러는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설리반은 인간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인관계 이론 학파입니다. 페플라워는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명백히 밝히고 설리반과 메이의 이론 그리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더해 전반적인 간호 실무와 정신건강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돌프 마이어는 정신생물학 창시자로 정신위생운동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린다 리차드는 최초로 정신전문 간호사 교육을 받은 미국 정신간호사입니다. 벤자민 러시는 오늘날 미국 정신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기초과학과 의학이 진보되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졌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가 마련되면서 신체적 치료, 약물치료, 심리학적 치료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정신간호 발달입니다. 매년 10월 12일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WHO에서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정신질환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하에 청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였습니다.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에 힘썼지만 정신과 병동은 폐쇄적이었고 환자를 격리했으며 억제대를 사용하였습니다. 1954년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안전관리와 보호에 힘썼던 것에 치료, 신체간호, 환자 관찰, 투약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치료, 환경치료, 오락치료, 예술치료가 주목받았습니다. 1970년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고 1년 후 정신간호학회가 창립하였습니다. 1972년 정규 간호교육 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9년 전국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신보건 간호사의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2004년 전문 간호사 제도가 실시되면서 2006년에 첫 정신 전문 간호사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더욱더 크게 보장되었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간호 역사를 공부하며 느낀 점입니다. 제가 만약 정신 전문 간호사가 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